신형 E클래스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풀체인지에 앞서서 앞뒤의 디자인 변화 그리고 실내의 소소한 부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일단 앞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A클래스랑 CLS에서 봤던 느낌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닛 위에 파워돔이라고 하죠. 물룩불룩하게 두 개가 솟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내에서 이제 운전을 할 때 보시면은 약간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AMG 라인 모델이다 보니까 그릴이나 엠블럼도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바뀐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방식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LED 타입 헤드램프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야간 시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범퍼의 하단부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도 조금 과감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AMG 라인만의 어떤 스포티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릴의 느낌이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익스클루시브 모델보다 저는 AMG 라인에 이 그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50cc고요. 최고 출력은 194마력에 토크는 40.8입니다. 제로백은 약 7.5초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9단 자동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 바디라인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고요. 여전히 프로포션 좋고 부드러운 느낌의 선들이 근사해 보입니다. 휠 디자인을 굉장히 여러 개 내놓고 있는데요. AMG 휠인데 이중으로 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독특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입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답게 요소수 주입구도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기존 모델보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체감이 높아 보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후면부는 테일램프가 그 영향을 제일 주는 것 같고요. 트렁크 가니쉬가 크롬으로 굉장히 두껍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과하다거나 어색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테일램프는 다시 보니까 A클래스나 CLS에서 봤던 그런 느낌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디젤 모델이지만 양쪽으로 지금 머플러가 보이는데 페이크 머플러고요. 이 차량의 220D AMG 라인의 머플러는 운전석 뒤쪽으로 머플러 팁만 더블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픈 타입으로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AMG잖아요.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안쪽이 깊이 패여 있기 때문에 역시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뒷좌석의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죠. 하단 부분도 공간 활용도가 높고요. 이런 데까지 꼼꼼하게 패키징을 잘 해주고 있어서 역시 E클래스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느껴지게 됩니다.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이 레버는 이렇게 걸 수가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보이는데 벤츠도 꾸준하게 이런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신경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 자체는 그렇게 막 두껍거나 방음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워낙에 아래쪽에 패키징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거슬리는 소음들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전동 트렁크는 버튼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고 이 등 같은 거 보시면 뒤쪽에서도 인식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불빛도 내려주기 때문에 한 가지로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아이디어지만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존하고 디자인이 같고요. 약간 세련된 느낌이 들면서도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아웃사이더 도어 핸들에는 뒤쪽에도 이렇게 락, 언락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각 처리되어 있죠? 앞쪽에도 물론 있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블랙 원톤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MG 라인에 걸맞는 약간 스포티한 시트인데요.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솟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위쪽에 공간도 나쁘지 않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런 재질 같은 것들도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느낌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통풍 시트가 없네요.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되고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을 갖추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컵홀더가 제대로 역할을 해줍니다. 맵포켓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이 컵홀더가 딱 플라스틱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물론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는 것도 벤츠가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위쪽의 가죽은 질감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잘 보시면 LED로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가죽이 나파 가죽인데요. 굉장히 만졌을 때 부드럽고 또 내구성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장의 텐션도 적당했고, 등받이는 이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깊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도 부드러우면서도 목에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구나, 고민을 했구나라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시트 편안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페달은 고무와 금속이 혼합되어 있고, 풋레스트도 적절한 각도랑 길이, 폭 갖춰주고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로터리 타입의 조명 스위치를 고수하고 있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전동으로 4웨이 타입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AMG 라인이라서 AMG 스타일의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말 스포티하고요. 이 3스포크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양쪽이 나눠져 있거든요, 스포크가. 그래서 언뜻 보면은 4스포크 타입의 어떤 클래식한 맛도 느껴지면서 가운데가 작고 동그랗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립 같은 것들도 딱 잡으면 좀 두툼하면서 타공이 되어 있어서 땀 같은 거에 끈적이지 않고 아주 좋은 그립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이지만 초기 시동 시에 그렇게 거친 느낌이 많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개선이 많이 됐다는 의미죠. 클러스터랑 AVN이 정말 독특한데요. 완전히 일체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완전히 평평하고요. 시야가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서 달라진 대표적인 점이 바로 이 위쪽에 HUD가 개선이 됐습니다. 세 분할, 그러니까 3분할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섹션마다 해당되는 정보들을 아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 같네요.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주 보기 좋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은 아마 벤츠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아래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위쪽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 타입 버튼이 아니고 완전히 햅틱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전 터치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조작감이 정말 특이합니다. 뜩뜩뜩뜩 하는 이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우측에는 이 위쪽에는 좌측하고 똑같은 형태의 구성인데 스티어링 좌측에서는 클러스터 안쪽을 컨트롤한다면 스티어링 우측 위쪽에서는 이 AVN에 관련된 기능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이제 터치가 가능하죠. 터치도 가능하고 조작했을 때 정전 터치 방식인데 이 조작감이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웰빙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시트 키네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시트의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줘서 그 피로도를 좀 낮춘다고 하는데 마사지 시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장거리를 타보면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뭐 도움이 됐다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양하게 색상이나 밝기 조작하실 수가 있죠. 저는 주로 이제 레드문이나 퍼플 스카이 같은 것들, 그리고 멀티 컬러로 적용을 해주면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바뀐 게 여기 보시면 PM 2.5라고 보이시잖아요. 이 공기 정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공기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게 좋지 않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들을 알아서 움직여 주니까 조금 더 실내 공기의 질이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의 에어벤트 여전히 유효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유력에 쭉 흘러나가는 이 라인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저는 참 일체감이 좋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장치 컨트롤 토글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능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 비상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전환을 이쪽으로 옮기고 차라리 비상등이 이 제일 끝부분에 운전석 쪽에 가까이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이런데도 하이그로시를 조금 사용하고
대부분을 우드 패널로 해줬기 때문에 고급감도 좋고 오염이나 흠집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NFC 지원을 해주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 이렇게 깊이 있게 쭉 들어갑니다.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진 않았고요. USB 충전 단자 같은 거나 이 포트 대신에 지금 USB는 A타입이 아니고 A타입 대신에 C타입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12V 파워 원래 커버링 깔끔하고요. 컵홀더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 이렇게 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간 다 활용 가능하고요. 이제 커맨드 컨트롤이 더 이상 이 다이얼을 고집을 안 하네요. 완전히 바뀌었고 여기에서 터치패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 다음에 나올 E클래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나올지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이나믹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보여드리면 총 4가지입니다.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죠. 그리고 주차 센서 온오프 기능도 있고 카메라가 생각보다 화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뒤쪽도 클리어하고 위쪽에서도 내려다보는데 이 광각 같은 것들이 조금 잘 제어가 돼 있어서 실제보다 어색한 느낌이 좀 덜한 게 장점입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온 오프하는 기능 우측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보시면 센터 터널이 디자인이 인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려하게 쭉 흘러내려오면서 뒤쪽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암레스트의 역할도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팔이. 그리고 양쪽으로 열리는 이 방식은 벤츠가 오래전부터 잘 해주고 있던 부분이고 이 안쪽까지도 흡음재 같은 거 아주 꼼꼼하게 잘 대줬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는 C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입니다. 안쪽의 공간은 지금 깊이도 있고 비교적 이렇게 딱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가 살짝 턱이 져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는 쭉 끝까지 다 들어가는데 저쪽은 턱이 조금 지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저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보기에. 앰비언트 라이트만큼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쁘고요. 문을 열었을 때랑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랑 안쪽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확실히 짙고 넓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탈 때랑 그러니까 문이 열렸을 때랑 문을 닫았을 때랑 컬러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센스도 벤츠가 정말 대응 잘해주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테두리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오는데 이 정도 차 가격이면 7천만 원대면은 선쉐이드 같은 거 수동으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역시 뒤쪽에 통풍 시트 없고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바닥은 조금 깊은 편인데 아무래도 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턱이 조금 높아서 가운데 앉으신 분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트 재질이 나파 가죽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만졌을 때 느낌도 부드럽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또 내구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ISO 픽스 기본 지원을 해주고 있고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고 약간 단단합니다. 근데 의외로 기능적으로는 불편하지 않았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이 안쪽에도 공간을 좀 쓰실 수가 있고 깊이가 깊지는 않은데 폭이 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갑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아요. 컵홀더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 텐션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것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닫으시면 되고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등받이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 타입이고 약간 파여 있기 때문에 주먹 2개 반, 3개까지는 뭐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발공간 나쁘지 않고 턱은 다시 봐도 조금 걸립니다.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느낌이 굉장히 좀 클래식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잿더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잿더리는 거의 안 쓰지 않나요? 뒤쪽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스티어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 있고요. AVN하고 클러스터가 큼직하게 그러면서 일체감을 조금 더해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세련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그리고 이 뒷좌석까지도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만큼은 벤츠가 조금 리드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예전부터 잘 해줬죠. 실내 조명은 모두 LED로 잘 준비를 해놨고요. 룸밀러 이 테두리 부분도 얇게 처리를 해줘서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 좋습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인데 오픈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서 안쪽에서의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더 뉴 벤츠 E클래스 220D 포매틱
AMG 라인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변화가 없고요. 기존의 4기통 디젤 엔진 그대로입니다. 194마력의 토크가 40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9G 트로닉 9단 자동 미션도 동일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상품성 개선에 조금 초점을 둔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뒤의 디자인 그리고 실내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느낌들,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줘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시고 어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승차감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AMG 라인하고 아방가르드는 어질리티 스포츠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어질리티 컴포트입니다. 그래서 차고도 조금 다르고 달려보면은 민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승차감의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요 AMG 라인이나 아방가르드 어질리티 스포츠의 느낌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스포츠라고 해서 단단하거나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벤츠의 단단함, 특히 벤츠 세단에서 느껴지는 단단함들은 그 불편하거나 허리에 부담이 오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세를 조금 더 다부지게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시승을 해보셨을 때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은 뭔데 아쉽지만 그냥 일반 오디오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면은 음원의 어떤 해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음, 중음, 저음 때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마 순정 오디오 치고 이 정도면 중에서 상 정도에 속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맡긴 제가 들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워낙 엔진의 토크가 좋다 보니까 미션에서의 반응도 꾸준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9단 미션은 편차가 일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뒤쪽에서는 약간 기어비를 풀어놓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균일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기어 단수의 변화도 운전자가 쉽게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그 셋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벤츠가 제 생각에 수입 세단들 중에서 수입 차량들 중에서 가장 안정감 있고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조금 더 유연성이라고 그럴까요? 실제 거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건 테슬라이기는 한데요. 제한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큼은 벤츠를 인정을 해주고 싶고요. 이 가감속도 굉장히 부드럽고 민감하지만 중간에 치고 들어왔을 때, 이 차선을 끊고 들어왔을 때의 반응이 이 친구가 가장 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볼보, 벤츠랑 볼보 정도 투톱 뽑아드리고 싶고요. 이번 모델에서도 뭐 기존에도 워낙 잘 해줬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모델에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총 4단계로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명확합니다. 어떤 차들은 3단계 또는 뭐 4단계, 단계는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이게 1단계로 했을 때랑 4단계로 했을 때랑 혹은 3단계로 했을 때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엉망인 경우가 있는데 벤츠는 아주 칼같이 여기에서 정해주는 거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간격을 유지해줍니다. 보양 보조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빨리 이 스티어링 잡으라고 경고가 나오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한 2, 3분만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 1분 남짓? 수초에서 뭐 1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여기에 워닝이 나오니까 그런 점들은 추후에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도심 주행에서도 토크가 40이다 보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이 듬직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좀 전처럼 약간 언덕 구간에서도 전혀 차량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기어도 심지어 저속으로 하위단으로 잘 웬만해가지고는 하위단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현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어를 꾸준하게 물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은 파워트레인이 적절하게 배분돼 있고 또 두둑한 토크를 갖고 있는
숙성된 디젤 엔진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흔히 이 코너링 하면은 BMW고 벤츠는 직발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편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을 갖춰주고 있는데, 코너링을 좀 과감하게 몰아붙여 보면은 차가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물론 포매틱도 한몫 단단히 하기 때문에 거의 뉴트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티어가 발생을 하려고 하면은 전자장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서 차량을 꾸준하게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저는 주로 이제 컴포트 모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의 편차가 극명합니다. 벤츠는 과거부터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소소합니다만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켜주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는 14.7인가요? 14km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연비는 약 15.5에서 16.8 요 사이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80km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고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보면 에코 모드로요, 18에서 19km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주행 연비는 몰라도 이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만큼은 220D AMG 라인 포매틱 4륜구동이잖아요. 거기다가 9단 미션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4륜구동이라서 연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9단 미션이니까 좋겠지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시속 100km는 9단으로 한번 딱 고정을 해보면은 약 1150에서 1200rpm, 거의 웬만한 차량들 아이들링에 가까울 정도의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니까 확실히 연비에 도움이 되고요. 또 소음하고 진동 면에서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km를 달리면 8단에서 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의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8단에서 고정이 되고, 강제로 제가 9단을 넣어 보면은요, 보통 9단은 115에서 120 정도 달려야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제로 배분을 해보면 그 정도의 rpm에서 100km, 시속 100km가 구현이 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에 아주 살짝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강력한 담력을 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고요. 저속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속도가 붙고 나면 이 차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헷갈릴 정도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다만 이제 킥다운 같은 거에서 우웅하고 올라가게 되면 디젤 특유의 느낌들은 전달이 되고요. 배기는 싱글 배기로 팀만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바닥을 보고 있죠. 배기음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름 괄괄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소음 진동 부분은 지금 이 터널이 바닥이 좀 전까지는 아스팔트였고 여기는 지금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면 소음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측면에서의 풍절음, 공명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제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가 이중접합 차음유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져보니까 그냥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하고요. 유리가 위로 올라갈 때 치밀하게 이 기밀감 좋게 꽉 껴지는 듯한 느낌이 일반 모델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벤츠의 그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문을 열었을 때 색깔이 바뀌고, 또 문을 닫았을 때 색깔이 바뀌고, 멀티로 색깔을 조금씩 변할 수 있게 셋업을 해주면은 지금도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죠. 붉은색 됐다가 이 퍼플이 나왔다가 하는데, 이런 센스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주변하고 이 발 공간까지 화면에는 지금 조금 잘 안 잡힙니다만은 전방위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국내 차량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조금 더 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금 시승하고 있는 날이 미세먼지가 나쁨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오전에는 조금 많이 뿌였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날에도 이 공기 정화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해진 차량을 타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해보면 목이 좀 아픈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근데 벤츠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공기 정화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목이 확실히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칼칼한 그 느낌이 좀 덜합니다. 동일 구간을 제가 거의 비슷하게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특성이지 시승하고 있는 구간의 특성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HUD가 화면에는 조금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실내 리뷰할 때 좀 보여드렸거든요. 3분할 돼 있어서 그 영역에 맞는 정보들을 딱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커가지고 이것저것 보여주는 게 좋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분할을 해놓고 정확하게 이 정해진 섹션에서 정해진 정보를 딱딱딱 보여주면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운전자가 인지하는 그 편의성이라고 그럴까요? 인지의 편의성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소음하고 진동에 저도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소음 진동 때문에 디젤 세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벤츠 E클래스 220D 꼭 한번 타보세요. 이 친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제가 디젤 세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정도면은 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뭐 4기통 디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숙성, 소음 진동 그리고 정숙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주행을 하고 나면 일단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주정차 시에 아이들링 스탑 앤 고가 있거든요. 시동이 꺼졌다가 붙을 때가 상대적으로 주행할 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시동이 꺼졌다가 붙을 때 조금 우렁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동이 꺼졌다가 붙으면 이 개개개개 달달달달 거리는 디젤 특유의 느낌은 어쩔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젤 치고 굉장히 제어를 잘해주고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완전히 그 가솔린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소음 진동 굉장히 제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혹 이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구단 미션이 들어오면서 이 가운데에 미션 박스 부분이 이렇게 좀 커졌거든요. 실내에서. 그래서 오른발이 벽면 쪽에 공간이 조금 많이 없고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서 허리가 아프다. 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물론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제 체형에서는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벽면에 많이 닿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체형에서는 그렇습니다. 350이나 450으로 가면은 뭐 증강경실 대비라든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20D라서 거의 뭐 기존 모델과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간혹 그 수입 차량들 보면 약간 해석의 오류, 그러니까 번역의 오류 막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그게 하나 발견이 되네요. 뭐냐면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에 이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작대기가 이렇게 딱 가지면 음성이 나오고요. 이 작대기가 딱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것처럼 표시가 되면 음성 경로 안내가 꺼졌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이 딱 작대기가 그어져서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모양이 보이면 이게 안내를 해주는 거꾸로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개선을 빨리 했으면 하네요. 도심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차량의 크기라든가 서스펜션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고요.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스티어링이 조금 도톰하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분들이 도심에서 이 차를 운행을 하시면 약간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연비가 13.21 정도, 그러니까 13km 초반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가 12km 초반대인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은 11.8에서 12.5 요 사이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기어가 9단인데 사실 도심 주행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바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좀 거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굉장히 이 서스펜션이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감이라든가 불편함 같은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예전에는 국산차를 운행을 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독일차, 특히 벤츠 같은 거 타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 좀 단단하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더러 계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산차도 많이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단단하게 세팅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은 조금 더 덜하다고 할 수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차량의 승차감하고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 인터페이스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길도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벤츠가 자체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은 조만간 제가 내비게이션은 지적을 거의 안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